여러분, 첫 세션으로 저희 세션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는 1인 사업 런칭하기라는 주제로 이제 첫 세션을 맡게 된 장병준, 네, 김시현입니다. 간략하게만 소개하면요, 저는 이제 AI와 노코드를 활용해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일잘러 장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노코드 커뮤니티도 활동하고 있고 유료 강의 판매까지 하는 그런 컨텐츠 기반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고 마케팅하고 운영하게 된 노하우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면서 가장 기초적인 되는 내용을 오늘 세션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냥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어떤 사람이든 오늘 끝나고 나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세션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1인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리어가 많이 바뀌었다, 평생 직장 개념이 없다, 이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지만 직장이 더 이상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브랜드, 전문성, 나만의 어떤 관점, 그걸 담고 있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 하나하나가 되게 논쟁적인 주장이지만 제가 그냥 다 자기 살기에 논박하기는 어렵고 그냥 제 생각을 쭉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변화된 그 직업관에서 돈벌이랑 직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냐를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요즘은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전문성은 뭐 개발, 디자인 같은 어떤 직무 전문성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제너럴리스트는 이 전문성이라는 게 좀 모호하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제너럴리스트의 전문성은 결국 철학이 뭐냐, 그 사람의 취향이 뭐냐에서 출발하는 것 같거든요. 그 철학과 취향에서 출발한 자기만의 어떤 전문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과거에는 뭐 그냥 리스펙 해줄 수 있어 정도였다면, 이제 그게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 이게 이제 제가 주장하고 싶은 바고, 그리고 결국 평생 직장이 무너져가지고 결국 독립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이 좋은 사업이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핵심은 경쟁 중심의 사업에서 탈피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베이비 부머들도 많이 은퇴를 하시고, 기존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커머스는 너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승부를 보는 거 말고 뭔가 나만의 영역에서 좀 경쟁이 적은 영역에서 승부를 보는 게 좋다. 그게 일종의 좋은 사업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클래스 101에서 부업, 돈 벌기를 검색하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스마트 스토어 하기, 해외 구매 대행하기, 애드센스 블로그 하기, 쿠팡 파트너스 하기, 이런 건데요. 강의, 컨설팅, 에이전시, 프리랜싱, 커뮤니티 뭐 이런 사업이 저는 약간 대청점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더 좋은 1인 사업이라고 주장할 것 같으세요? 그죠. 약간 답정너이긴 했죠. 근데 이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을 파느냐가 저는 그 차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할 거거든요. 혹시 그 다음 장표까지 꿰뚫어 보신, 예, 원성님. 좋습니다.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좋은 1인 사업의 핵심은 이제 브랜드라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드라는 걸 갖추고 있으면은 스마트 스토어 셀러를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브랜드로 블로그를 한다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쿠팡 파트너스 같은 제휴 마케팅도 브랜드를 갖추고 하면은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내 브랜드를 없이 하는 사업의 종류들이 저런 것들이고, 현행에서 내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오른쪽이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브랜드라는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누가 어떤 주제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의 짬뽕이 그냥 브랜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세 가지가 화두이고, 내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 라고 말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뭔가 이렇게 버무려져 있는 게 나만의 컨텐츠인 것 같고, 그 컨텐츠는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뭔가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출발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교집합을 발견해내는 게 좀 핵심적으로 내 브랜드가 이제 팔리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키감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의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 좀 생각하는 것은, 잘하는 게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잘하는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많이 강박을 가지시는데, 그냥 내가 진짜 좋아하고 오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당장은 잘하지 않는 거더라도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이제 존버하면은 잘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블로그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1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이 상위 20%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80%는 1년을 지속을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을 지속을 했으면 내가 실제로 잘했고 못한 거와 상관없이 상위 20%만큼 잘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를 좀 더 쉽게 생각해가지고 내가 1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맨 처음에 이런 사업을 할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던 건 아니고 저도 대기업에 나와서 스타트업에 갔는데 그냥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비루하고 내가 여기 와서 연봉 갖고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블로그를 이렇게 좀 끄적끄적 거렸는데 그 제가 많이 끄적거렸던 블로그 중에서 지금 121 라이크 12개의 댓글인데 많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거에 비하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브런치가 좋았던 거는 원래 브런치는 한 3, 4년 전만 해도 공유 횟수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공유 횟수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주제를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집합이 노코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개설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메신저, 주제,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좋아하는 걸 가지고 뭔가를 인터넷상에서 끄적이기 시작하다 보면은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뭔가 사람들이 이걸 더 좋아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단서가 보이고 그거를 파기 시작했을 때 그게 브랜드가 되고 사업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고 그게 잘하는 일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교집합에서 팔리는 브랜드가 된다.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보다 이게 말은 쉽게 하는데 굉장히 운이 많이 따랐습니다. 되게 운의 영역이라고 좀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찾는 것은 되게 찾기 어려워요. 평생에 가서도 찾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운이 되게 좋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뭐 자기를 설명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기, 챗GPT에게 물어보기 뭐 이런 것들의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뭐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유효한 방법이라고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도 나 자신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시장에서 이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해보지 않고선 모르는 거여가지고 굉장히 지엽적이고 잘못된 판단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현 시점에서 내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꾸준히 컨텐츠 만들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그냥 운이 좋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집합, 팔리는 브랜드의 교집합 영역을 찾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은 뭔가 그게 사업이 될 거다. 그래서 그냥 빠른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컨텐츠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왕도다. 그러니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 드리고 싶다면 오래 만드는데 정말 그냥 게시장 마이웨이로 사람들의 반응 생각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죽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썸네일 같은 것도 안 바꾸고 이건 마이 스타일이야 해가지고 그냥 그것만 막 지속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브랜드라는 게 주제, 메시지의 어떤 통합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제를 바꾸거나 메시지를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는 것은 좀 기민하게 좀 해봐서 그 스윗 스팟을 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로 쭉 밀고 나가되 좀 시장의 반응에 좀 반응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빨리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이제 나에서 출발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컨텐츠를 보고 오디언스가 모이게 되고 오디언스가 모이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줄 수 있는 오퍼를 제공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1인 사업이 된다. 이것의 핵심은 저는 이제 디지털로 이거를 해야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리 뭔가 키 작은 사람들을 위한 요가 같이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찾을 수 있는데 그런 니치한 걸 가지고 오프라인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니치한 영역으로 규모 있는 사업을 만들어가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니치한 영역에서 출발하되 그 과정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충분히 니치한 컨텐츠를 함에도 불구하고 좀 스케일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퍼를 만들 때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되고 우리는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고 있으니까 객단가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전자책부터 팔기 시작한다고 하면 좀 말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30만 원 이상의 비싼 오퍼를 팔아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비싼 오퍼를 받아서 충분한 매출을 만들어내면 비즈니스가 선순환 구조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요. 이런 1인 비즈니스의 되게 구루인 낸코라고 한 사람이 이런 프로세스를 말을 했는데 뭐 이런 제가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본인이 빠져들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그걸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고 나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 부여해서 새로운 글을 쓰고 오디언스가 모이면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한 오퍼를 만들고 그 사람들에게 세일즈를 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나 뭐 링크드인이나 트위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고 그것들을 반복해라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빨리 마무리하자면 저는 이제 니치 마켓을 공략해야 되는데 내가 접근할 수 있는 니치가 가장 뭘까를 생각하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개개인의 삶은 정말 대체될 수 없는 나만의 어떤 니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출발해서 내 삶과 맞닿아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야 된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30대고 비개발자고 창업했다가 실패했고 비혼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네. 저 굉장히 저의 아이덴티티를 이상하게 설명했는데 기혼 유관남이다. 저의 이 아이덴티티를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기혼입니다. 비혼주의자 아니고요. 이런 아이덴티티를 쓱 깠을 때 저만의 어떤 니치한 컨텐츠들이 나오더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벤치마킹 할 만한 어떤 주제부에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되게 잘해가지고 위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잠재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한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과감히 바꾸면 돼요. 저도 맨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랑 지금 하고 있는 컨텐츠랑 유료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저에게 욕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발전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현 시점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걸 자신 있게 오퍼링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포모를 느끼는 게 특히 이런 주제가 챗GPT AI인데 이거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AI나 노코드가 되게 좋은 주제가 많은 사람들이 포모를 느끼는 주제거든요. 이 주제를 그냥 여러분들 관점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면은 다른 주제보다 더 빨리 오디언스를 모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오퍼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포모를 기회로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포모는 fear of missing out이어서 뒤처질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건 내가 잘 못한다는 거잖아요. 못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내가 그걸 극복하고 싶고 잘하고 싶으면 그 주제로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을 해보셔라고 생각하고 저는 특히 이 베이비 부머 5, 60대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포모를 느끼는 게 굉장히 큰 사업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 수강생 중에서 50, 60대 분들한테는 이거 너무 좋은 사업 기회다. 이 기성세대를 타겟으로 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누구보다 이해해주는 페르소나가 되고 제가 뭐 웹플로우를 하든 버블을 하든 그런 거에 부화내동하지 말고 그냥 제일 쉬운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러면 그냥 그것이 사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